노화와 유전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하버드 의대의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노화가 일어나는 원인을 밝혀내어 특정 유전자를 주입해 늙은 쥐를 다시 젊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하지만 이 기술은 인간에게 안정적으로 적용하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실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최소 20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늙기 싫어하는 이유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젊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고 젊게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관리하면 되는데요. 첫째, 피부의 노화. 둘째, 두뇌의 노화. 셋째, 몸의 노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드릴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이야기는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말하는 가장 실천하기 쉽지만 효과가 큰 노화를 막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딱 오늘 영상만 보시고 일주일에 30분만 시간을 내시면 앞으로 남들보다 최소 5년은 더 젊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의 피부는 30대 중반부터 슬슬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고 탄력을 잃어간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가장 빨리 늙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피부라는 것이죠. 만약에 피부가 제일 늦게 노화된다면 매일이 청춘 같을 텐데 참 야속합니다. 어쨌든 피부의 노화를 막는데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에이스. 비타민 에이스란 말 그대로 비타민 A, C, E를 줄여서 말하는 것인데요. 세계적인 전문가들은 피부 노화를 막는 데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이 세 가지 비타민이라고 말합니다. 피부 노화에 관련한 국내 한 논문에 따르면 우리의 피부가 노화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호흡에 의해 생성되는 활성산소와 두 번째는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타민 E는 자외선으로부터 우리의 피부를 보호해줘서 주름 예방에 효과가 있고요. 비타민 C는 피부의 탄력을 유지시켜주고 색소 침착을 막아서 피부를 뽀얗게 유지시켜주고요. 비타민 A는 기미, 주근깨 등의 잡티 제거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 E의 효과를 더욱 상승시켜준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피부 노화의 주범이자 호흡에 의해 생성되는 활성산소를 막자고 숨을 참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자외선이 싫다고 해를 가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자외선과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에이스를 꼭 필수적으로 섭취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엄청나게 함유된 식품들을 지금 화면에 보여드릴 테니까요.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것들을 반드시 메모해 놓으셨다가 꼭 일주일에 두세 번은 한 가지씩이라도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두뇌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무엇인가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많은 분들이 치매를 떠올리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도 기억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국내 유명 신경과 전문의인 이은하 박사는 자신의 저서에서 치매와 관련된 실험에 참가한 말이라는 수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연구는 신뢰도가 높아서 치매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라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꼭 읽어본다고 합니다. 어쨌든 마리는 101세까지 실험에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건 실험에 참가한 그 누구보다 정상적인 인지 기능을 유지하여 모범적인 참가자로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녀가 사망한 후 부검을 해본 의사들은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녀의 두뇌의 크기가 일반적인 사람보다 훨씬 작은 데다가 이미 치매의 병변이 심하였는데 실제로 나타난 치매 증상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이은하 박사 또한 자신이 진료를 한 환자들에게서도 비슷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하는데요. MRI를 보면 이미 치매가 의심되는데 기억이나 판단력, 언어 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는 환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비결은 바로 뇌회로에 새끼를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자주 하는 행동에 있어서는 이미 뇌회로가 만들어져 있어서 생각하지 않고 자동으로 그 행동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양치를 하거나 화장실을 갈 때 불을 켜거나 하는 행동은 우리가 따로 의식하지 않아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무의식 중에 행동을 하죠. 이게 바로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의 뇌 회로가 생성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뇌를 활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해서 새로운 회로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마리 수녀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점은 항상 책과 신문을 읽고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 수녀의 두뇌에서는 항상 새로운 길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이은하 박사는 두뇌의 새끼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문을 읽거나 책을 읽는 것도 좋고, 만약 그게 어렵다면 TV를 보다가 신나는 노래가 나오면 막 춤을 춘다든지, 반대로 평소에 좀 활동적인 분이시라면 잠시라도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하는 명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평소에 잘 하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건강한 두뇌를 위해서 어떤 분은 하루 10분 막춤, 또 어떤 분은 하루 10분 명상을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몸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가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튼튼한 몸을 유지하려면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운동이 노화를 막는 데 가장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혹시 오늘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늙은지를 젊게 만들었던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대해서 기억하시나요? 바로 그 연구를 주도한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노화와 관련한 수많은 연구를 진행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박사인데요. 그가 노화를 늦추는 운동에 대해서는 딱 이 운동만 하라고 합니다. 바로 숨차게 뛰기. 일반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천천히 걷기 운동을 추천하는데요. 데이비드 박사가 숨차게 뛰는 것을 추천하고 또 자신도 매일 실행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숨이 차게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은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생존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생존 회로가 활성화되면 에너지와 근력을 증가시키고 모세혈관을 성장시켜 점점 더 몸에 활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수 조절 인자를 활성화시켜 텔로미어의 길이를 더 길게 한다고 하는데요. 텔로미어는 우리 DNA의 조각으로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길이가 짧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숨차게 뛰기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하루 15분 정도 뛰는 것을 일주일에 3번만 해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하루에 15분, 일주일에 45분만 투자하면 평생 누구의 도움 없이 튼튼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인데, 혹시 이래도 운동을 안 하실 건가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믿져야 본전이니까 이것만은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 몸에 무리가 갈 정도로 심하게 운동을 하시면 다치실 수 있으니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운동 강도는 적절히 조절해 주세요. 자, 오늘은 하루에 30분도 채 걸리지 않지만 남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젊게 살 수 있는 핵심적인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먼 미래에는 언젠가 노화가 완전히 정복될 수도 있지만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 그 전까지는 하루에 30분, 아니 25분만 투자해서 꼭 오늘 알려드린 3가지 방법으로 건강 지키시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꼭 남들보다 젊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영상을 널리 퍼뜨려 주시고요. 다음에도 이런 유익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건강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